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첫 주, 주간 첫 거래일 월요일 드디어 이제 시장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정말 뭐 날씨만큼이나 좀 우중충하게 계속 좀 조정을 보였던 그런 장세에서 오늘 좀 완벽하게 반등을 이뤄주는 모습이 전개됐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반도체냐 2차전지냐 반등의 어떤 주도권 키를 먼저 쥐는 쪽이 누구냐라고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질문을 했죠. 근데 시장의 선택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반기 전략에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더 반도체 AI 쪽하고 반도체 쪽의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에 조금 더 포커스 비중을 두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이제 세울 거고요. 그만큼 시장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 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와 연계된 그런 어떤 분야를 손을 들어주고 있고, 그만큼 시장의 주도권,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그게 쥐고 있죠. AI의 어떤 메가 트렌드가.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반등 주도 업종 반도체가 강했죠. 바이오도 이제 강했고요. 바이오는 이제 특히나 AI 연계된 진단 관련된 특히나 이제 그런 헬스케어 돈 버는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상승했고, 하반기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주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2차전지가 빠질 리는 없겠지만 상대적인 강도 자체는 반도체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시장의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오늘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시장 오늘 0.47%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8.4조.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8.7조. 8조 원대 거래대금이니까 양시장 모두 엄청 거래대금이 터진 건 아니에요.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하락 종목 수보다 양시장 모두 100여 종목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라 가지고 오늘 조금 약세 종목도 있었다는 거, 시총 상위주가 조금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수급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 기조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2천억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대 순매수를 해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9,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선물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구도를 계속 보여주네요. 증시 주변 자금 고객 예수금은 50조 정도, 신용융자잔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19조 4천억.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 오늘 좀 조정권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래도 이제 양봉 전환하긴 했습니다. 홍콩도 0.35% 약세, 대만이 0.8%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증시가 1.4% 약세. 상해 증시가 조금 밀리는 흐름인데요. 상해 증시가 장기평 요거를 이제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나스닥, 대만 증시, 니케이 증시는 무슨 급등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증시, 상해 증시가 조금 그런데요. 나머지는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인 것 같고, 업종 차트를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그래도 이제 양음양음 하면서 이제 양봉 전환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뭐랄까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5일선 돌파해서 지지력을 보여야 정도, 그리고 이제 21선까지 돌파를 시켜야, 야, 이거 단기 저점을 형성했다, 이런 거죠. 단기 저점이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돌리면 단기 저점 형성되는 건데, 여기 밑에 이제 61선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61선 부근, 여기도 121선 부근의 지지력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룸이 좀 있기 때문에 61선의 어떤 지지력 탐색의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셔서 밑꼬리 그면서 쫙 올라오면 이게 추세 전환 신호로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려도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61선만 잘 지지력을 탐색한다면, 확인해 준다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우리가 공격적인 스탠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코스닥 증시는 장기 평선 지지력 보여주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의 지지력 탐색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뭐 양시장 모두 뭐 무난한 반등을 해줬고,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추세 전환이라는 게 상승, 중기 상승 추세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다시 돌려주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다시 가는 그 구간을 말하죠. 그 변곡점, 그 부분이 조금 더 패턴화돼서 나타나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보죠. 시총 상위주들 오늘 삼성전자가 1% 상승하면서 우리 큰형님 삼성전자 그래도 상승의 추세,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어떤 단기 추세의 흐름을 볼 때 21선을 계속 상회하면서 이제 추세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21선의 위에 이제 위치하는 흐름을 전개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면 지수까지도 같이 움직여주죠. LG엔솔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마감됐어요. 그래서 2차전지 약세가 아니었고요. 오늘 그냥 2차전지는 그냥 보합 정도였다. 반도체가 이제 주도권을 쥐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는 2차전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업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역시나 이제 LG엔솔이 주도주인데 여기서 지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린다면 또 저점을 높였고, 저점을 높이는 행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거고, 그 시기가 임박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 이평선이 밀집하죠. 이평선이 밀집한다는 의미는 이제 60일 평균 거래한 사람들의 가격, 120일 평균 거래하는 사람들의 가격, 20일 평균 거래하는 사람들의 가격들이 같은 가격대에 뭉쳐있기 때문에 팔거나 사지를 않아요.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는 거래량이 안 생겨요. 그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트리거가 발생해서 하락으로 혹은 상승으로 가게 될 텐데요.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밀집된 구간에서는 상방의 확률, 상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평선 밀집이 전개되면 상방의 흐름의 확률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돌파, 신고가 돌파를 준비하는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하다. 요 흐름을 냈던 거는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던 LG엔솔의 이제 지분 중에서 일부를 블록딜 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이슈가 반영됐는데 요 정도에서 방어했으면 그거 이제 그냥 이제 시장에서 용인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악재가 이 정도 빠졌다고 이게 뭐 악재는 아니잖아요. 진짜 악재면 뭐 이 정도 이렇게 장기평까지 깨버렸어야지 뭐 진짜 악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적인 단기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희석됐고 용인됐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시 또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공산이 매우 높아졌다. SK하이닉스 위에서 조금 쉬는 흐름과 21선 조정 정도 보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조정받다가 1.7% 급반등하는 흐름으로 바이오 업종도 이제 반격하는 그런 흐름들 낼 걸로 보여집니다. 셀트론이 당연히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전개되네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이 정도면 좀 바닥을 확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내고 있는 2차전지 소재주로서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화두였죠. 유상증자 소식이었는데요. 유상증자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야, 뭐 이렇게 이 정도 규모 뭐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는데,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 조달, 이제 주주 배정 이제 유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이너스 7%로 시작했는데 양봉 마감했다는 거는 뭐 이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전개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유승으로 마이너스 났을 때, 하락했을 때 제가 볼 땐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KB증권에서 나온 이제 코멘트, 유상증자 이제 커머런스 콜 했겠죠. 우리 뭔 이유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유증하는 거 이렇게 또 불러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이 1.2조 원 정도의 유증을 결정했다. 한 주 100주 갖고 있으면 7주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주 희석되는 부분이니까 주식이 좀 떨어지는 건 뭐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4천억 정도 이제 시설 자금, 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4천억, 채무 상환 3,500억, 나머지 이제 신사업 R&D를 하겠다. 그래서 이 계속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금에 대한 조달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참 LG엔솔이 상장할 때 같이 묻어갔으면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물적분에 대한 비판과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SK온의 상장이 쉽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을 낳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또 유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어쨌든 뭐 그린 비즈니스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뭐 투자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 SK이노베이션의 추가적인 유상 증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대기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받아들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이 저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기관 매도물 나왔던 거는 이 이슈가 이미 기관단에서는, 여의도권에서는 퍼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증에 대한 어떤 부분은 반영이 됐다.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뭐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가는 아쉽지만 목표하는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존 투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말 SK온향 유증 2.2조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유증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초강세였던 정유 시황이 현재 둔화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장기적 가점에서는 SK온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경우 주당 가치 하락 대비, 주당 가치 하락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그거 대비 지금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저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만큼 이번 하락이 제가 볼 때는 저점권을 좀 형성하는 부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좀 화두였던 종목이고, 유중에도 불구하고 양봉 전환됐다는 거는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치고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뭐 이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LNF 뭐 그냥 1% 보합 정도의 등락을 펼치는 그런 흐름 정도였고, 오늘 케어젠이 6% 상승, HLB가 2% 상승하는 흐름. 오늘 반도체가 강했죠. 리노고 4%, 원익 IPS가 4% 상승. 그래서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좀 강한 기조 흐름이었고, 루닛이 오늘 일본의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소식이 지금 해외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등을 내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AI 관련된 이제 유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소프트센, 인피니티 헬스케어, 참 이런 것들 옛날에 진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었죠.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그래서 참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 신약주들이 좀 찬밥 신세를 받는 시점인 것 같고요. 또 AI 붙이고 또 관련된 기업들은 뭐 지금 날아오른 그런 모습들을 띠는 것 같아요. 뭐 JLK라든지 이런 기업들, 라이프 시멘틱스도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비트컴퓨터 이런 것도 되게 움직이지 않던 종목들인데요. 어쨌든 뭐 많은 그 바이오 종목들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뷰노, 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 또 지노믹트리, 소마젠 이런 기업들 움직이는 모습, EDGC가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쪽에 지아이노베이션이 이제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을 전개했고, 뭐 개선되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 보면 오늘 헬스케어 또 이제 1.8% 상승, 셀트론 제약 최근에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셀트론 제약이 0.6% 상승으로
121선의 지지력을 탐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도 바닥을 다시는 그런 모습들은 전개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이제 보시면 이 방향성을 앞둔 지점에서 상방으로 다 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FST가 뭐 회사죠? FST도 이제 121선 지지력을 탐색하는 것 같고 지오 엘리멘트 최근에 이제 조금 유심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슈팅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8% 상승.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반도체 쪽에 오늘 종목들 뭐 주도하는 모습들을 명확히 좀 보여줬고 반도체가 주도권을 쥐는 흐름이 지금 하반기 전개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시세 분출들, 또 주요한 어떤 변곡 라인에서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닫히는 이렇게 장기평선 부근의 어떤 이런 변곡 라인에서 상방으로 쳐버리는 모습들은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승의 추세를 명확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물 흡수되니까 이제 위로 치는 그런 모습들. 하나 마이크론도 이렇게 상승의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LX 세미콘도 요 라인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승의 추세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임이 이제 명확한 그런 흐름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KINX 같은 기업도 제가 이제 상승의 추세 강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제 굉장히 실적과 이제 어떤 명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그런 기업이죠. 매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지금 메가 트렌드, AI 트렌드에도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참 기다림이 쉽지 않죠. 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또 치고 하면 쉽지 않죠. 하지만 요런 데서 그냥 사서 그냥 꾹 갖고 가는 게 꼭 갖고 왔다면 20%쯤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은 명분이 뚜렷하고 또 이제 수급적 차트적인 어떤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매물에 대한 어떤 소화가 다 되었고 또 이제 정배열 구도는 위로 이제 약화된 매물들 라인 때문에 또 돌파하기도 쉽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상승의 방향으로 나간다. 제우스 같은 기업도 제가 HBM 관련 주로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고가의 위치로 올려놓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략과 이제 실행을 해나가면서 계좌를 시장에 맞게, 시장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투자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시장에 부합되는 것들을 그래도 뭐 대중 투자들이 막 흥분되게 사는 지점이 아닌 곳에서 보다 더 이제 안전하고 조금 더 매력 포인트의 지점에서 타이밍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저는 굉장히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기사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한 번씩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KT가 2년 뒤에 AI 사업 매출을 1조 원 돌파한다. 4년 뒤에는 7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핵심인데 사실 통신사들이 그런 것들을 쥐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AI 사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좀 쥐는 기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 보시면 25년까지 인공지능 컨택 센터, AI 물류, AI 로봇, AI 케어, AI 교육 등 고객 맞춤형 AI 사업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AI 사업에서 8천억 이상의 누적 수주를 달성하는 등 KT의 AI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7년까지는 7조 원을 투자해서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난 지금 투자를 집행하고 계획을 이제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 나가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간과하고 이거를 애써 외면하는 투자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국내 최고 대기업이죠. 삼성. 예, AI, 로봇, 전장. 삼성의 미래 먹거리 속속 성과를 낸다. 일단 우리가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로봇에 대한 양산 출시잖아요. 예, 상당한 어떤 티핑 포인트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제 반도체 쪽 초격차로 글로벌적인 성공 신화를 이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로봇, 전장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든 시장이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격전지에서 살아남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 우위 선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성공의 DNA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 뭐 삼성 뭐 지금 뭐 메모리 뭐 성장률 낮고 휴대폰 성숙 시장이고 이제 뭐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결국 또 여기서 새로운 분야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차전지 시장이 워낙 이제 앞으로 이제 메모리 시장보다 커질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커질 여지가 높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그래도 1위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그 위상이 글로벌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한국의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들에서도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열풍 속에 크게 확장된 AI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부분 사장은 최근 임직원 소통 채널에서 AI 부품뿐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그렇죠. 이 반도체만 제공해서는 결국 이제 그 주도권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휴대폰 사업에서 봤잖아요. 휴대폰만 만들어서는 그 주도권을 쥐는 기업이 되지 못했죠. 스마트폰 쪽에서 결국 OS를 쥐고 있었던 애플과 또 구글이 그 주도권을 쥐는 기업이 됐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스마트폰 쪽은 중국이 치고 오면서 사실 중국 시장에서 삼성 핸드폰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AI 생태계에서 삼성이 기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대규모 채용을 한 것 같은데요. 채용 인원의 상당수는 챗 GPT와 대적할 자체 생성형 AI 구축에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AI 로봇 전장 추진 현황을 보면 연내 자체 LLM 도입, 로봇은 주행 로봇 출시, 전장 쪽은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 영역 확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또 성장 산업에 맞는 분야에 집중을 이루겠다. 그래서 로봇 분야를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연내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도 여기에 보조 맞춰서 한국 AI 반도체 기술 고도화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예타 추진. 결국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방향도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아니 사실 이쪽에 돈을 집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부의 어떤 관심사를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로 대용량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석상 가운데 2, 3단계 진행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런 쪽으로 자금을 집행한다는데 이런 관련된 기술이 고도화되고 기업이 올라가고 이제 뭐 벤처 회사가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뻔하잖아요. 돈이 투입되는 곳에 인력이 모이고, 아니 뭐 연봉 1억 2억 준다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주는데 가겠어요? 인력인 그 브레인들이. 결국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장 고도화되는 흐름으로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물줄기를 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정부가 집행하는 거, 대기업이 추진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투자 방향이 있다. 그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아떨어진다. 글로벌 트렌드를 보고 그렇게 집행하는 거죠. 정부와 대기업이.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춰서 우리도 투자의 방향성을,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 또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9월 달에 드론 작전사가 이제 창설이 됩니다. 9월 달. 그래서 드론 관련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드론
작전 사령부령을 의결했는데 지난 4월 입법 예고안. 그래서 결국 이제 드론 활용 확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체계로 이제 구축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된 테마의 하반기 9월 9월 전후한 투자 아이디어, 투자 전략에 대한 준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실시간 교통을 관리한다. 서울시 9월 도입. 9월에 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 아이디어로서 한번 보셔도 좋겠다. 투자라는 건요, 사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겠죠. 남들이 좋다 하는 것들 들어가 가지고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없지만 당연히 오게 될 그 미래, 그 이슈, 그 테마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 자, 메이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죠.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요, 삼성전자에 집중화 됐습니다. 3천억. 어마어마하네요. 기아 500억 정도, 그리고 뭐 두산티스나 뭐 반도체 쪽, 에코프로, 동진세미케, 오늘 반도체 쪽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네요. CS 베어링도 오늘 14%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 셀트론 헬스케어,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LG전자도 최근에 추세 좋죠. 현대로템, 삼성물산.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뭐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원희아이패스, 이런 기업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좀 득세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난주 조정세 넘어서는 오늘 반등, 그 주도권은 반도체였다. 2차전지 뭐 내일이나 모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반기는 AI 반도체가 더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당연히 주도권을 쥘 것이고,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다른 성장 업종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이제 습하고 또 이번 주 한 주는 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참 토요일날 여도 강연에 참 포근한 것 같아요. 마음이 다들 이렇게 또 얼굴 보고 마주 보고 이렇게 참 그 에너지 기운이라는 게 또 온라인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 여운이 큰 것 같습니다. 자주 뵐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 제가 그 다음 끝나고 이제 영상 이제 보실 텐데,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나가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라는 또 이제 독서 또 스터디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독서 클럽 1기가 이제 출범했고 아주 좋은 어떤 반응들, 또 이제 뭐랄까요, 방향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시적인 어떤 트렌드에 반영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또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보다 더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면서 또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눔 인사이트라는 저의 어떤 미션이 어떻게 실행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을 나눠준다는 그런 공유의 시대로서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또 고독 준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커뮤니티 돼가지고 서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새로운 어떤 메가 트렌드 시대에 대한 어떤 공부를 같이 해나가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만든 그 독서클럽 1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주시는 그런 것들을 저는 기획하고, 또 이제 뭐랄까요, 그 바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밥상을 좀 차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맛있게 또 이제 좀 나열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고자 하고요. 스터디 커뮤니티, 또
우리 인구의 절반은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에는 참 스터디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스터디를 해나가면서 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또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 점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적응하고 그렇게 같이 들어가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 그 수능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데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가 아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제 소속감을 통해서 고독을 탈피할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이제 나눔 인사이트의 일원이 되시면 여러 가지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투자 스터디로 커뮤니티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고 또 4차 산업 시대에는 많은 편리함도 있지만 이렇게 고독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자 합니다. 결국 본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대의 변화 흐름을 캐치하고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들여서 질적으로 견고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분야로는 이렇게 이제 예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의 많은 분들께서는, 동행가족 분들께서는 각자의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또 유능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초대하고 초청하고 또 내부 일원으로 또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제시를 드리고 또 각자가 또 모임을 만든 걸 저희 이제 나눔 인사이트에 제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기획해 드리고 해서 같이 모여서 시대를 따라간다. 시대를 학습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그게 이제 투자로도 연결되면서 결국은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성공을 향한 그런 어떤 건설적인 모임으로 만든다. 막 모임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사실 좀 막 이렇게 좀 놀자는 식으로 아니면 술 먹자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제 보다 더 건설적인 방향에 중심을 두고 스터디 이제 커뮤니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분들의 일원들의 일부의 프로필들을 일부 좀 공개를 해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좀 맞고 나와 부합되는 분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요. 나눔 인사이트의 포지셔닝은 이렇습니다. 세상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어보자. 활력 있게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 은퇴자들에게 제2의 삶을 꿈꾸게 하는 그런 곳을,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나를 뜯어 고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의 우리는 또 노력을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새로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